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필자는 미자의 모습을 보고 매우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첫째, 그는 갓 맞춘 새 양복을 입고 아주 멋을 부린 차림을 하고 있었다. 훗날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는 일부러 이 날을 위해서 자기의 옷 치수를 간직하고 있는 모스크바의 단골 양복점에 그 옷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는 새끼 양 가죽으로 만든 검은 새 장갑을 끼고 멋진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앞만 바라보면서 성큼성큼 큼직하게 걸음을 옮겨 놓으며 유연하게 침착한 태도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다. 동시에 유명한 변호사 빼쭈꼬비치도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자 법정 안에 무언가 억눌린 듯한 동요가 일었다. 그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빼빼 마른 사나이였으며 가느다란 두 다리와 별나게 가늘고 흰 손가락과 말쑥하게 면도질한 얼굴과 얌전하게 빗어 올린 짧은 머리와 이따금 조소인지 미소인지 분간 못할 웃음으로 비뚤어진 엷은 입술을 갖고 있었다. 나이는 40 안팎일까. 만일 그 독특한 눈만 아니라면 그의 얼굴은 대체로 보기 좋은 편이었다. 눈 그 자체는 조그맣고 무표정했으나 두 눈 사이가 두드러지게 접근해 있어서 좁은 콧날이 겨우 그 사이를 가르고 있을 뿐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얼굴 모양은 누가 보아도 깜짝 놀랄 만큼 새를 방불케 하는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연미복에 흰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재판장은 먼저 미자를 향해서 이름과 신분을 물었다고 기억한다. 미자는 똑똑하게 대답했으나 왠지 괴상하고 큰 소리여서 재판장은 고개를 저으며 놀란 듯이 그를 보았다. 이미 신문을 받기 위해서 출두한 사람들, 말하자면 증인들과 감정인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 명부는 길었다. 증인 가운데 4사람은 출두하지 않았다. 전에 예심 때는 진술을 했으나 지금은 파리에 있는 뮤쇼프와 병 때문에 결석한 홀라코바 부인 지주 막시모프와 그리고 갑자기 죽은 스메르 자코프다. 스메르 자코프의 자살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사망 증명이 제출되었는데 이 보고는 법정 전체에 심한 동요와 수군거림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방청객 중 많은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자살의 사파를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미자의 엉뚱한 행동에 깜짝 놀랐다. 미자는 스메르 자코프의 변사 소식을 듣자 느닷없이 온 법정에 울리는 크다란 소리로 외쳤다. 개자식에겐 개같은 죽음이 당연하지. 필자는 변호사가 달려가서 그를 붙잡은 일이며 재판장이 그를 향해 다시 그런 방자한 행동을 하면 엄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으르렁거린 일을 기억하고 있다. 미자는 잇따라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나 조금도 후회하는 빛 없이 몇 번이나 뜨듬뜨듬 조그마한 소리로 되풀이했다. 이젠 안 합니다. 이젠 안 합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에 나와서 이젠 안 합니다. 물론 이 짤막한 사파는 배심원과 방청객에게
피고로 보아 불리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자기의 성격을 폭로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만 것이다. 그가 이러한 인상을 준 후에 서기가 기소장을 낭독했다. 그것은 매우 짤막했으나 동시에 꽤 상세한 것이었다. 아무개는 왜 구속되었으며 어째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주요한 까닭이 설명되었는데 아무튼 이 기소장은 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서기는 낭낭한 목소리로 듣기 쉽게 읽어 나갔다. 이제 이 비극의 전모가 숙명적인 용서 없는 빛의 빛이여 사람들 앞에 뚜렷이 집약되어 드러난 것이다. 필자는 이 기소장이 낭독된 직후 재판장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목소리로 미자에게 물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피고는 자기 자신을 유죄라고 인정하는가? 미자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저 자신의 문란한 음주와 방탕에 대해서는 스스로 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다시 괴상하게 큰 소리로 마치 제 자신을 잊은듯이 소리쳤다. 나태와 방종에 대해서는 저희 죄를 인정합니다. 운명에게 타도된 저는 그 순간 영원히 결백한 인간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의 저희 적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결단코 죄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돈을 훔쳤다는 데 대해서도 결코 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는 비열한 인간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도둑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 자리에 앉았다. 분명히 그는 전신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재판장은 다시 피고를 향해서 오직 질문에만 대답하면 되며 다른 말을 짓거리거나 정신없이 소리치거나 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다음에 재판장은 심리의 개시를 명령했다. 증인 일동은 선서를 위해서 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필자는 이때 증인 전부를 보았다. 피고의 형제만은 선서하지 않고 증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수도사와 재판장의 훈계가 끝나자 증인들은 물러나서 되도록 따로따로 자리를 잡았다. 이었고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가 시작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